그날 오후 중나라의 일부 인사들은 믿기 힘든 문건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름도 익숙한 인물이 작성한 이 문건은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었다. 제목 없는 내부 보고서, 총 사명자 분량, 발신인은 다름 아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여우샤였다. 보고서는 군사 지휘 체계의 구조 재검토 필요성이라는 온건한 표현을 썼지만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뚜렷하다. 공식적으로는 총참모분의 집단적 책임 체계의 재정비라는 항목이 핵심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실질적 의미는 지난 10여 년간 당이 총지휘하고 군 위에 군주가 있는 구도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암시다. 이 문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현 주석이 군을 지휘하는 현재 체계가 시대 변화와 복합안보 상황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단어 하나하나는 극도로 조심스럽지만 해석은 날카롭다. 현재 당정군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의 군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지휘 책임의 분산과 기능 조정, 군내 정책 결정의 집단적 검토 체계화라는 문장은 실질적으로 주석의 단독 결제 시스템을 해체하겠다는 말과 같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몇 달간 군 내부에서 벌어진 잇따른 숙청과 구조 재편의 여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회이동, 하모와 두 상장이 연달아 낙마하고 이른바 31군 잔존 세력이라 불리는 계열 인물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여우샤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보고서가 전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건의 중간에는 군의 통제권은 정치적 안정을 전제로 한 제도적 균형 속에 유지되어야 하며 이 균형은 개혁개방 초기와 같이 집단적 검토 체계 하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문장이 실려 있다. 이 문장은 얼핏 보면 원론적이지만 사실상 1980년대 초기의 덩샤오핑 체제에서 중앙군사위 의장의 역할을 형식화하고 실질적 조정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나누어 맡던 시기를 은근히 떠올리게 만든다. 다시 말해 지금 장여우샤가 말하는 집단적 재정비는 곧 군사결정권의 탈주석화 또는 반주석화라는 구조적 대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보고서가 외부 유출이 아닌 정치국 내부 일부 인사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편적으로 흘러나갔다는 점이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보고서 초안은 사실상 올해 9월 초 이미 작성되었고 10월 말 열린 사중전회 이후 수정 및 검토를 거쳐 전달 시기를 조율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매우 상징적이다. 후베이성과 산시성의 당 간부가 동시에 낙마하고 푸젠과 광둥 라인이 정리된 직후, 즉 주석 친위 조직의 지역 기반이 무너진 직후 이 문건이 등장한 것이다. 이쯤 되면 질문은 분명해진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제안서인가 아니면 향후 정권 구조의 판을 갈아엎기 위한 시작의 신호탄인가? 장여우샤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를 잘 아는 베이징 정가 관계자들은 그가 시진핑 권력의 설계자이자 해체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군권 체계는 상징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여우샤는 현실 그 자체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군사위 부주석이지만 지난 10년간 군 내부 반부패 칼날의 방향을 좌지우지해온 핵심 플레이어였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장여우샤는 시진핑 주도의 반부패 군정비위원회의 실무 핵심으로 활동했다. 당시에는 차오칭님, 장양, 팡펑후이 같은 군의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고 이들 대부분은 후진타오와 장쩌민 시대에 뿌리내린 인맥들이었다. 장여우샤는 이 숙청 작업을 실행하며 동시에 충성파로 각인되었다. 그 보답처럼 그는 단 3년 사이 상장 계급을 2차례나 부여받았으며 군사위 상무위원회 내부에서 가장 빠른 승진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장여우샤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2023년 삼중전회 이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공개 행사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았다. 공식 보도자료에도 함께 참석했다는 문구는 사라지고 대신 다른 군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은퇴 수순이라고도 했지만 지금의 보고서를 보면 그 침묵은 준비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시진핑과 혈연은 없지만 군 내부의 구조와 권력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는 실무형 인사다. 장여우샤는 총참모부, 장비부, 전략지원부를 모두 경험한 몇 안 되는 군 인물 중 하나이며 그의 인맥은 화중군구, 남부정구, 서부정구까지 뻗어 있다. 실제로 최근 낙마한 하웨이동과 쿠오와 라인의 숙청이 진행되던 시점에
장여우샤는 중앙정치안정보장기구의 군사 자문으로서 일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이 보고서가 결코 단독 행동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지휘본부의 류전리 상장, 정치공작부의 장성민, 조직부 라인을 통제하는 스타이펑 부장 등은 모두 최근 장여우샤와 접촉 빈도가 늘어난 인물들이다. 이들은 공식적으론 조율과 자문이라는 명분으로 군단 간의 연결고리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내 충성도 재평가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장 여우샤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군 내부 핵심 권력자들과 꾸준히 교류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군사위 회의보다는 비공식 회동, 공개 발언보다는 내부 전달 보고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는 지금과 같은 문건 보고 형식의 행동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렇기에 이번 사명자 보고서는 단순히 장여우샤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관망하며 쌓아온 정보, 분석, 그리고 정적들과의 교차 인맥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경험과 계산이 응축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가을, 베이징 정계는 전에 없던 정적과 침묵에 휩싸였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군권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장여우샤가 삼령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한 시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군부 내부 권력 공백. 둘째, 당내 인사 불균형. 셋째, 외부 위기 상황과의 교차 효과. 첫 번째, 가장 분명한 단서는 군부 내 권력 공백이다. 10월 말 하웨이동과 패고화 2명의 상장이 하루 차이로 실각했다. 공식적으로는 심각한 기율 위반이지만 실제로는 군 권력 장악을 둘러싼 충돌이 배경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군사위 정치공작부와 전략지휘부는 모두 공석 상태가 되었고 그 권한은 잠정적으로 중앙군사위 사무실에 흡수되었다. 문제는 이 사무실의 실질 담당이 누구냐는 점이다. 바로 장여우샤다. 무너진 일, 이 인자를 대신해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상 대리자가 자연스럽게 보고서 작성의 주체가 된 것이다. 두 번째, 당내 인사 구조의 일방성이다. 사중전회에서 인사 명단이 발표되었지만 눈에 띄는 점은 하나다. 시진핑 계열 인물은 없었다. 서열상 승진했지만 실질적 권력은 분산된 상태였고 지방 권력은 광둥, 산시 등지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다. 시진핑이 가장 믿었던 지방 인물인 팡홍웨이 그리고 그 직계였던 징쥔하이마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방은 물론 당군 라인마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장여우샤가 정리자로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셋째는 외부 요인의 교차 효과다. 경제 지표는 연일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은 회복 불능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심지어 국경 안팎에서는 대만, 일본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군의 안정이다. 그리고 안정의 조건은 명확하다. 지휘체계의 일관성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휘체계는 극도로 모호하다. 주석의 명령은 군내 실무자들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 허들이 많아졌다는 증언이 나온다. 일부 장성들은 지시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도 말한다. 이는 곧 군이 이중 통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여우샤는 단일 통로를 다시 세우자고 주장한 것이다. 시진핑은 아직도 군사위 주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명령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훈련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최근 군 내부 행사에서도 그의 이름은 언급만 될 뿐 화면이나 연설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가 바로 지금 권력의 방향을 암시한다. 더욱이 장여우샤가 보고서를 낸 직후 군사위 내부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 직후 일부 지휘 계통에서 조직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지휘부 내 구조 변화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 보고서 제출은 그저 문서화의 첫 단계일 뿐 이미 물밑에서는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상에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 찍혀 있다. 바로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여우샤. 하지만 베이징 정치 분석가들은 이 문건이 단독 작품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문체, 문맥, 표현의 톤은 철저히 집단적이며 군내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조율된 흔적이 짙다.
그렇다면 이 군권 구조 재설계안에 설계 도면을 함께 그린 그림자들은 누구일까? 첫 번째로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장성민이다. 현재 정치공작부 부주임이자 장여우샤의 오랜 군내 동반자다. 그는 정보계통 출신으로 공산당 군사선전체계에서 수십 년을 몸담았다. 내부 보고 및 심리전 분야에서 정통한 그는 과거 하웨이동과 정반대의 라인에 있었다는 점에서 장여우샤가 신뢰하는 정보 브레인으로 통한다. 보고서 초안 작성 시점에 정치공작부 내부 자료가 대거 동원되었다는 정황은 장성민의 손길이 닿았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류전리 상장이다. 전략지휘본부 책임자이자 최근 군내 합리주의 리더로 떠오르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 남부정구 훈련 총괄을 맡으며 미중 남중국해 충돌 상황을 실무 지휘한 경험이 있다. 그의 특성은 정치적 충성보다는 조직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장여우샤와 맞닿아 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 중 하나인 현장 지휘 능력은 외교적 수위보다 정교해야 한다는 구절은 류전리가 평소 회의석상에서 자주 반복하던 말과 유사하다. 세 번째로는 의외의 인물, 중앙조직부 부장인 스타이펑이 있다. 그는 원래 군 출신은 아니지만 당군 인사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인물로 사실상 군 내부 인사 지형도를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시진핑의 인사 개입이 급감하면서 스타이펑 라인은 실질적 권력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도 군 내부 구조 조정과 맞물려 있어 스타이펑이 사전 조율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 번째 비공식 루트지만 영향력이 막대한 인물은 장성급 고문단의 수장격인 천 샤오밍이다. 그는 2019년 전역했지만 퇴역 이후에도 군사위 연구실 자문을 맡아왔고 수차례 복수의 구술 보고를 장여우샤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제안이 보고서 최종 문안의 역사적 유추 파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보고서는 단지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장여우샤를 중심으로 한 군내 중견, 고위급의 합리화, 계열 네트워크가 조율한 결과물이다. 이들은 시진핑의 과거 충성파와는 다른 결을 지닌다. 조직적 무너짐을 우려하고 체제의 존속을 위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먼저 고려하는 그룹이다. 바로 이들이 현재 중국 군 내부의 침묵 속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실제로 당 중앙에 의해 채택된다면 중국 군권 구조는 상징적으로는 그대로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면 개편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중앙군사위원회는 형식상 시진핑이 주석으로 군 전체를 지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고서가 제안하는 집단적 검토 체계가 도입되면 실무적 결정은 군사위 부주석 이하 3인 핵심위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형식은 그대로, 권력은 이동이라는 전형적인 구조 개편이다. 과거 후진타오 시기에도 중앙군사위 주석은 있었지만 실제 군사 전략은 장점인과 군사위 부주석들이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전례를 조용히 끄집어내며 전면 반격이 아니라 구조 정비라는 논리로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직접적인 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향후 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지휘권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경 분쟁, 대만 해협 긴장 또는 내부 치안 동원 명령 등 군사력 활용이 필요한 사안에서 최종 결정자가 시진핑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군내 승진, 배치, 예산 편성 등 실질 운영의 축이 재편된다. 이는 곧 인맥의 교체를 뜻하며 시진핑 직계로 불렸던 인물들의 입지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시진핑이 이 흐름을 저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형상 그가 여전히 당과 군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군 관련 보도에서는 그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군사훈련 영상에서도 그는 등장하지 않았고 주요 회의에는 대리 발언만 등장한다. 심지어 군사위 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후순위로 밀린 사례도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전략적 후퇴일까? 정치국 내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체제 유지의 안전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겉으로는 시진핑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적 결정은 새로운 체계를 통해 분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체제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관측통은 이를 두고 시진핑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제공하는 조건부 이양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달간 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정협, 중앙조직부 등 핵심 부처 인사들이 시진핑 계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으며
신임 인사들은 대부분 무색, 무계열 혹은 온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군의 구조 개편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전체 정권 구조 재편의 선도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시진핑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 둘째, 군내 일부 잔존 세력의 저항. 셋째, 외부 위기 요인의 급증으로 인해 계획된 개편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다. 특히 대만 문제나 미중 군사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군 내부 의사결정 체계의 혼선은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전히 시진핑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장여우샤와 그의 시스템이 진짜 컨트롤 타워인가?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 다만 권력은 항상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시가 실행되는 사람에게 있다는 역사적 사실만이 진실을 비춘다. 사명자 보고서는 조용히 책상 위에 올라갔다. 그것은 전쟁 명령도 아니고 숙청의 칼날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 체제의 내부 순환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군복을 입은 이들이 더 이상 복종만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화 체제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